재호가 선생님이 저기 2차도 함수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뭐였지? y fx가, y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어떻게 됐어?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 폐구간 A, B에서 연속, 이거나, 아니면 궤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할 때가 뭐라고 했냐? 데피니션 첫 번째, arbitrarily x1, x2 어디에 있는 폐구간 A, B 사이에 있는 A, B에 대해서 단 뭐가 있어? x1이 x2보다 작을 때, 작으면서 뭘 만족해? fx1이 fx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인터벌이 있을 때 왼쪽의 값이 오른쪽의 값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가면서 증가한다는 거지. 증가한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단조 증가다. 단조 증가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고, 그래서 모노톤 인크리징이다. 대문자에 뭐 쓸까? 모노톤 인크리징이다. 인크리징 펑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지. 펑션. 펑션 빼먹었는데, 펑션. 그 다음에 어떻게 돼? arbitrarily x1, x2가 역시 A, B 사이에 있을 때 구간도 x1이 x2가 작고, 그런데 결과가 fx1이 클 때, 그지? fx보다 클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단조 감소함수다. 그래서 모노톤 디크리징이지, 디크리징 펑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지. 그때 이제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 따라서 세오렘 나오는데, 세오렘. 뭐야? arbitrarily x가 contain A, B, 궤구간 A, B 사이에 있을 때, 궤구간 A, B 사이에 있을 때, 뭐야? f 프라임 x가 그거의 1차도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이런 경우를 이제 단조 증가 함수다. 똑같이. 그 1차 함수가 양수이면, 그 다음에 arbitrary x contain 궤구간 A, B 사이에서 그의 1차도 함수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단조 감소 함수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A에서 B 사이에는 x1, x2 어떤 값이, 여기가 x1, 얘가 x2면, 자, 함수가 요게 fx2가 되니까, 그렇지? fx2고 fx1이 되니까, 자, x1이 x2가 x1보다 클 때 함수값이 크면 당연히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지. 근데 그때 1차도 함수, 그 사이에는 1차도 함수 기울기는 어떻게 돼? 양수잖아, 양수. 양수이고 반대로 a, b가 여기 사이에 있으면, a, b 사이에 있으면 여기 값은 1차도 함수는 감소한다. 뭐다? 원래 함수가 증가할 때 그의 1차도 함수는 플러스고, 그렇지? 플러스고, 원래 함수가 감소할 때 그거의 1차도 함수는 마이너스다 하는 게 이제 이 단조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 그렇지? 요거를 이제 기억하면서 중요한 theorem이 있었지. 우리가 또 극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극점에서 플러스에서 f의 어떤 프라임 알파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 포인트 알파, f 알파가 뭐다? 증가하다가 감소. 어떻게 돼?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 1차도 함수가 이거 플러스잖아. 플러스이다가 이렇게 플러스이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요 포인트가 어떻게 된다? 극대점이 되겠죠. 그래서 극대점이다. 극대점이다.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점. 플러스로 바뀌는 베타. 요 포인트 베타, F 베타를 극소점이다라고 한다는 얘기죠. 극소점. 극소점이라고 한다고 했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미 사실 공부를 한 거고, 공부를 한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세오렘인데,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하다가 이제 이거 좀 갑자기 선생님이 생각이 안 나고 얘기 못 했는데, 뭐냐, F 프라임 알파가, 그러니까 F 프라임 알파, 어떤 미분했을 때 그 값, 그러니까 요 점이 될 수 있겠지. F 프라임 알파가 제로이고, 제로이고, F2 프라임 알파. 그러니까 이 극점을 찾을 때 우리가 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점을 찾아가지고 양옆을 조사해서 이게 극대냐 극소냐를 찾을 수 있는데, 한 번 더 미분해서 그게 극대냐 극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뭐냐면 봐봐. 우리가 이 사실을, 증가와 감소에 대한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 증가와 감소. 그러니까 증가 감소는 어떤 함수가 증가할 때는 그거의 1차도 함수가 플러스, 어떤 함수가 감소할 때는 그 1차도 함수가 마이너스이지. 그러면 자, 이렇게 극대로 갈 때, 극대점일 때는 1차도 함수가 어떻게 되나 봐봐. 플러스인데 부호가 바뀌는 점이지. 여기서 마이너스로 바뀌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돼? 1차도 함수. 1차 도함수는 감소하잖아, 감소. 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계속 제로까지 떨어지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니까, 마이너스 커지니까 감소한다. 뭐야?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거의 1차 도함수. 1차 도함수의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겠지. 2차 도함수가 어떻게 된다? 감소할 때는 0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러면 1차 도함수가 부호가 바뀌는 점이 극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 점, F 프라임 알파가 제로인 요 점이지. 여기가 F 프라임 알파 제로 되겠지. F 프라임 알파가 제로가 되는 요 점이 되는데, 요 점에서 봤는데, 그거의 2차 도함수 미분 한 번 더 해가지고,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보다 작으면, 그렇지? 작으면 뭐가 된다? 극대점이 된다. 극대점. 극대점. 봐봐. 이 모양 보면 알겠지? 1차도 함수가 감소하면 그 함수는,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감소하면 그거의 1차도 함수는 0보다 작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2차도 함수가 0보다 작으니까 그거의 1차도 함수는 감소함수가 되는 거지. 감소함수일 때는 어떻게 돼? 그 포인트가 그 F 프라임 알파가 제로가 되는 그 점이 극점이 되는 거야. 근데 그때 극대점이 된다. 두 번째. F 프라임 베타가 제로이고 F2 프라임 베타가 0보다 크면 이건 뭐가 돼? 극소점이 된다 하는 거지.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원래 함수야. 원래 함수. 이게 y 콜 fx야. fx면 자, 여기 이게 이제 x 이퀄 베타가 되겠지. 베타에서 기울기가 어떻게 돼? 기울기가 요 점에서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점. 그러니까 요 데피니션을 보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점이 극소점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맞지? 그런데 이 1차도 함수를 보면 마이너스에서 크다가 점점 증가해서 제로가 됐다가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증가하지. 1차도 함수. 1차도 함수가 증가한단 말이야. 증가. 그러니까 그거의 1차도 함수. 2차도 함수. 2차도 함수는 0보다 크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어떤 그 x값이 제로가 되는 1차 도함수의 값이 제로가 되게 하는 그 점에서 한 번 더 미분하고 부호를 받는데 0보다 크면 그 값은 극소점이 되더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를 잘 이제 기억을 해야 되니까 1차 원래 함수와 1차 도함수의 관계,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 그러니까 한 차수 미분을 한 번 했을 때 함수의 관계에서 증가하면 그거의 1차 도함수는 플러스, 감소하면 그거의 1차 도함수는 마이너스다 하는 걸 이제 기억하면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이제 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S, 거리 이퀄 FT. 응? 그러니까 거리가 시간의 함수로 주어졌다. 응? FT라는 함수일 때, 여기서 자, 써보자. S 이퀄 거리, T 이퀄 시간이다. 이거 했을 때, 자, 첫 번째, 속도.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속도 V는 이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한 게 속도다 하는 거야. 왜? 우리가 미분은 뭐였어? 미분은 변화량을 얘기한다고 그랬지. 근데 속도라는 건 뭐야? 시간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량이야. 응? 그지? 그걸 기억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V를 dt분의 ds다. ds라는 건 거리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고 dt라는 건 속도의 시간의 변화량을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그럼 가속도. 가속도는 보통 우리가 A라고 쓰는데 가속도는 어떻게 돼? 결국은 시간의 변화량을 아니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니? 자, dv는 뭐야? ds 자, d 해놓고 ds dt잖아. v는 오고 있으니까. 그죠? 곱하기 dt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분모의 dt니까 dt 스퀘어분의 d 스퀘어 s다. 이렇게 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 표현 방법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 거리를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지. 거리를 두 번 미분하면 요거를 데피니션 이제 하나 속도에 대한 개념도 딱 가지고 있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이제 교재 111페이지 보면 얘에 있는 건데 얘의 문제 수면이 30m 높이의 암벽 위에서 길이가 얼마냐면 58m 58m의 로프로 끌려오는 배가 있다. 어떤 배가 30m 높이에서 로프로 딱 당겨서 끌려오는 배가 있다는 거지. 이게 몇 초 4m의 속력으로 끌면 2초 후 배 속력은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속력은 무슨 말이야? 어떤 이렇게 배가 있는 거야. 배가 이렇게 배가 있다고 치자. 배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산이 있어. 산이 이렇게 그림 보면 산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지면이 여기 있으면 지면에서 높이가 얼마야? 이 높이가 30m 30m인 거지. 30m. 그래 놓고 자 여기서 로프로 이렇게 쭉 배를 끄는 거지. 이게 거리가 얼마? 58m짜리라는 거지. 58m짜리 로프를 가지고 당기면 배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 배는 이쪽으로 움직이겠지. 그렇지? 배는 이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그랬을 때 자 여기서 58m로 쭉 당겼단 말이야. 당기면 배는 이쪽으로 올 텐데 2초 후. 자 근데 얼마? 4m/s의 속력으로 당긴다고 했으니까 2초 당겼으면 로프가 얼마 줄었겠어? 이 로프를 당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8m가 줄었겠지. 그렇지? 2초 후. 풀어보면 2초 후 로프의 길이는 얼마가 돼? 50m가 되지. 50m. 그러면 삼각형을 이렇게 딱 그려보면 요 높이 30m는 그대로고, 그렇지? 그럼 요게 50m가 됐다는 뜻이잖아. 그럼 여기 얼마 되겠어?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40m가 되겠네. 그렇지? 40m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맞지?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이제 변화량에 대한 얘기니까 속력을 구하려 했으니까 속도와 속력은 변화량이야. 속도와 속력은 이제 방향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요 길이를 x, 요 길이를 y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x제곱은 y제곱 플러스 30의 제곱이지. 자, 이 x와 y는 거리인데 이 30이란 거리는 바뀌지 않아? 바뀌지 않은데
어떻게 돼? 이 x를 어떻게 당기냐에 따라서 이 y가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매개 변수라는 거는 시간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로프를 당기는 속도가 있어. vx. 그치? 로프를 당기는 속도는 아까 말했지만 매초 4m의 속도로 당긴다고 그랬어. 근데 그때 요 배가 움직이는 속도는 vy라고 하는 거야. 배는 실제로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y쪽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 변화량을 표현하면, 식으로 표현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x가 변화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했어? 배의 속력을 그랬잖아. 배의 속력. 배의 속력은 dt분의 dy지. 이 y의 요쪽의 속력을 봐야 되니까. vy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요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미분하면 ex에, 제가 이걸 미분했으니까 dx를 시간 dt로 미분한 거. 이걸 이 y에 dy를 dt로 미분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땅 떨어지니까 결국 dy over dt는 뭐가 돼? y로 나눠주면 y분의 x 곱하기 dx over dt다 하는 거지.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요거 요 속도 vx 한편 vx라는 건 dx x방향을 시간으로 미분한 거지. 요 x방향을 시간으로 미분한 거 뭐야? 아까 4m/s 했잖아. 요거 속도를 얘기하는 거지. 요게 4m/s가 된단 말이야. 4m/s. 요거를 그대로 갖다 넣어주면 어떻게 돼? dy over dt는 y분의 x 곱하기 4m/s가 된다는 거지. 그런데 2초 후에 배의 속력을 예를했으니까 지금 2초 후가 50이 됐었잖아. 50이 됐을 때니까 어떻게 돼? 요때 발생하는 요 vy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그때 xy 거리가 얼마야? 40이고 50이잖아. 그걸 갖다 넣는 거야. 여기다 어떻게? 통째로 x 이퀄 50, y 이퀄 40이라고 딱 갖다 넣으면 어떻게 돼? 자, 40분의 50 곱하기 4m/s가 되니까 자, 어떻게 되니? 4 약분되고 10되고 5 남으니까 뭐다? 5m/s가 뭐가 돼? vy가 된다. 배의 속도가 된다. 2초 후에 배의 속도는 5m/s다.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이 속도가 두 개가 존재하는 거야. 내가 로프로 당기는 속도하고 배가 움직이는 속도는 다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배의 움직이는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배가 움직이는 속력은 5m/s가 된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되고, 이거 이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얘기인데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아마 이제 5단계 가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 속력을 구분해야 된다. 속력을 내가 당기는 속력과 배의 움직이는 속력은 다르다 하는 걸 이제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의 부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뭐냐? 공의 부피. 우리 이제 112페이지 보면 교재에 보면 문제는 있어. 근데 공의 반지름이 예제 문제. 공의 반지름이 몇 초? 2cm의 비율로 증가하면 반지름이 20cm가 될 때 공의 건널비와 부피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냐는 거지. 이걸 이제 구하라는 문제야. 그래서 처음 공의 반지름은 0cm였다 하고 문제가 주어졌어. 자, 그러면 보자. 공의 그러니까 0cm 0으로 존재하던 게 어떻게 해서
이제 뭐 바람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매 초당 반지름이 2cm씩 증가한다는 거야. 계속 증가하면 공이 이제 부풀어, 바람을 넣었을 때 이제 부풀어 오른다는 뜻이잖아. 이제 그걸 이제 기억하고, 자, 우리가 R을 공의 반지름이다. 응? 라고 해보고, 그러면 이제 공의 반지름이 매초 이제 공의 반지름 속도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공의 건널비. 넓이의 변화와 부피의 변화를 보라니까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미분하라는 뜻이야. 왜? 시간에 대한 면적의 변화,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공의 건널비를 S라고 하면 공의 건널비 어떻게 하니? 4파이 R의 제곱이다. 우리 뭐 초등학교 때 배우지, 사실. 그래서 4파이의 제곱되고 공의 부피 V는 3분의 4의 파이 R의 세제곱이다. 부피, 면적과 부피는 나중에 이제 5단계 초월함수 미분을 배워야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공의, 여기서 이제 지름의 변화, 반지름의 변화, dr 변화율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지름이 변하는 거죠. 시간이 뭐였어? 문제가 매초 2cm, 초당 2cm씩 들어가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 2cm/s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뭐야? 반지름이 늘어나는 속도야. 반지름이 늘어나는 속도는 dr over dt. dt분의 dr이야. 왜? 반지름의 변화율을 시간의 변화로 나눈 게 속도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건데 언제를 우리가 봐야 되냐면 at r이 20cm가 됐을 때, 20cm, 반지름이 20cm 됐을 때 공의 건널비의 변화율을 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건널비의 변화율은 어떻게 돼? ds over dt가 되지. dt가 되지. 그러면 자, 이건 뭐야? 미분하면 이거 미분 r로, 그러니까 시간으로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 미분하면 8 파이 r이 되고 시간으로 r을 dt. 그러니까 요거를 시간으로 미분하는 얘기는 결국은 반지름의 변화에 따라서 건널비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요걸 r로 미분하는 거지. 그러면 자, 요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 e는 앞으로 내려오고 r에 대한 미분 변화값이 곱해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아까 이게 얼마였어? dt분의 dr이 2cm죠, 2cm. 2cm에 곱해서 16 파이 r 되는 거야. 16 파이 r. 맞지? 16 파이 r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 at r이 20cm일 때 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돼? r 20을 딱 넣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는 매초 2cm 늘어나는 속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서 요건 어떻게 돼? 요걸 갖다 넣는 거지. 갖다 넣는 거고, 요때 이제 r은 어떻게 돼? 우리가 20cm일 때 보려니까 여기 r에다 20cm를 갖다 넣는 거지. 갖다 넣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 16파이 r 20이니까 결국은 320파이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면적의 변화니까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 dv over ds dt가 되겠지. dv over dt. 그러면 저거 미분하면 v 미분하면 어떻게 돼? 3 곱해지니까 4 파이 r 제곱에 dr over dt가 된단 말이야. dt가. 그런데 이게 언제? 역시 r이 20일 때를 보는 거니까 20을 딱 갖다 넣으면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20의 제곱 곱하기 dt는 2지. 2니까 이거 얼마니? 자, 400에다가 2, 4, 8, 4, 8, 32, 3200. 3200 파이의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다라는 부피의 변화율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변화율은 결국은 미분이다. 왜? 변화율이라는 건 변화율이잖아. 비율이잖아. 비율이란 건 시간의 변화분의 뭐 거리의 변화, 시간의 변화분의 부피의 변화, 시간의 변화분의 넓이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두 문제를 예제로 이제 들었으니까 한번 예제 문제 보고 교재에 보면 우리 이쪽에 121페이지, 122페이지에 보면 이 속도와 이 부피 최적에 대한 또 면적에 대한 변화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같이 한번 보면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자.